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준석 체제가 이제 출범했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체제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 오늘 오후 4시쯤 국회에서 만나서 단판을 짓습니다. 바로 당직 인선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스트인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 의장,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당직들이 있습니다. 또 최고위원회를 이준석 대표는 한 명 지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명직 최고위원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물입니다. 원래 다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36세의 원외 인사입니다. 아무래도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이 결정되면 이준석 체제의 전모가 더 확실하게 국민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무엇보다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불안함, 가벼움, 이것을 떨쳐내야 됩니다. 또 하나, 누가 사무총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대통령 선거 전 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이런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지를 못합니다. 자, 뭐 비대위원도 지냈고 또 이 최고위원도 지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해 본 경험은 적습니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울산시장을 지냈고 당의 중진 의원이긴 하지만 당 살림살이 이런 걸 경험한 내부당직자 경험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PK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아무래도 사무총장은 이준석의 의중이, 그리고 정책위 의장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함께 이 민주당 집권 여당과 상대를 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의중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반면 사무총장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고, 사실 이건 뭐 마음만 먹으면 이준석 단독으로 임명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준석을 지켜보는 많은 당내외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천타천으로 4선 이상의 중진 실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 중 한 명이 될지, 아니면 이준석 스타일대로 파격적인 사람을 앉힐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 관심은 이렇게 판박힌 게 아니라, 만약 이준석이 정말 당대표를 준비해 왔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직자들 제도도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까 뭐 거기 보면 무슨 위원장, 무슨 본부장 뭐 쫙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제가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뭐 디지털 본부장도 맡아봤고 홍보 부본부장도 맡아봤고 당직을 몇 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SNS, 유튜브 시대가 됐는데 지금 대변인 제도, 또 뭐 무슨 홍보본부장,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당직자들이 쫙 있습니다.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조직들. 만약 이준석이 준비를 했다면 기존 정당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함, 직제를 도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이준석 대표가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뭐 수석 대변인이 누가 됐다, 뭐 대변인은 뭐 공개 배틀을 시킨다. 자, 수석 대변인제 뭐 다 이미 있던 겁니다. 좀 더 다른 시스템 없을까요? 자, 그리고 또 사무총장, 또 뭐 사무부총장, 뭐 원외부총장, 조직부총장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이름을 바꾸든지 좀 다르게 활용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와 상의를 해서 이준석 대표가 인물들을 선정하더라도 아마 발표는
내일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는 당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빨리 확정해서 공개를 했습니다만 사무총장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무총장의 개파색이 짙은 인물이라든지 뭐 되면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약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접 만났던 권성동 사선 의원도 있고, 또 권영세 의원 역시 사선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법대 선후배 관계고 검찰 출신이고 좀 압니다. 자, 박진 의원도 있습니다. 박진 의원은 역시 사선 서울지역구의 중진이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5선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초선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오로지 이준석의 몫이고 이준석의 책임입니다. 자, 지금 이준석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선 중진 정도가 사무총장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까봐야 합니다. 정책위 의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책을 가지고 민주당과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정책을 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후보들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김도읍 삼선 의원 뭐 등등이 지금 유경환 의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몇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준석과 김기현의 국회 단판을 앞두고 지금 기대, 우려, 전운 이런 것들이 현재 감돌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준석 체제는 어떤 인물들로 당직을 채울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이런 이준석 호의 출범을 걱정 어린 눈으로, 또 혹시 요행이 생기지 않나 이런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길 호, 지금 갑자기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안규백 의원이 보좌관들과 함께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거의 셧다운 상태입니다. 공개적으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아마도 대선 기획단을 띄우려고 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쫓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 말고는 대부분의 이 대권 후보들이 경선을 연기하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체제, 그러니까 당대표 이준석이 과연 어떤 사람을 사무총장, 어떤 사람을 정책위 의장, 또 그 외에 많은 당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국민의힘은 요동칠 겁니다. 자, 이준석의 혁신 압박 가능할까요? 자, 비공개로 열릴 이 이준석과 김기현의 회동에서 아마 대부분의 주요 당직자들은 확정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이 정책위 의장은 의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내일 첫 공개 행보로 천안함 이 장병들이 묘역이 있는 이 국립대전현충원부터 찾는다고 합니다. 자, 30대 젊은 야당 대표가 이왕 바람을 일으켰으면 바람을 계속 일으켜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대통령 선거전을 관리하고 당 살림살이를 책임질 사무총장을 누구를 맡기느냐, 이것도 중요할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맛있는 비빔밥이냐 아니면 맛없는 잡탕이냐를 놓고 우리는 또 한 번 국민과 당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우리 당이 써내려가고 있는 도전과 혁신의 역사는 이제 야권 대통합이라는 큰 관문의 초입에 서 있다. 국민과 당원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게 안정보다는 도전을 명했다. 풍부한 경륜보다는 신선한 패기를 선택하며 미래 가치에 투자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다. 정권교체라는 불변의 대원칙 아래 혁신이라는 무기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단단한 골격을 갖춰야 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글을 보면 조금 혁신적인 인물, 깜짝 놀랄 인물이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 다선 중진이지만 이준석 당대표의 출연에 대해서 본인도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은 오늘의 단판이 뜻밖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또한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우리 당의 저평가 우량주인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원내대표,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하태경 의원 등 당내 대선 후보들이 적정 평가를 받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천하의 인재들을 모으기 위한 작업에도 소홀하지 않겠다. 홍준표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 링 밖에서 등단을 준비 중인 윤석열 전 총장,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등에 대해서도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거를 보면 방향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준석이나 김기현이나 두 사람 다 윤석열 뭐 이런 것보다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당내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대선 열차를 출발시키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은 여기에 선뜻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 떠나서 사무총장이 누가 되느냐, 요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상당히 긴장의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정책위 의장은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이 여당과 싸워야 하는, 이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준석은 싸움보다는 협상 같은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이 안보라든지 또는 공정 경쟁이라든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가치는 상당히 이 오른쪽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공정을 원하는 젊은이들의 호응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직자 진영이 공개될 겁니다. 또 여성 전문가를 쓰겠다는데 지명직 최고위원도 드러날 겁니다. 이거 다 최고위원회가 열려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준석, 김기현, 오늘 국회 단판을 통해서 누가 새로운 당직자로 나옵니다. 국민들을 깜짝 놀랄 또 다른 감동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